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건물 3층 대형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 순간 16세 소년 민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며 듣고 계신지, 산책을 하시며 듣고 계신지, 아니면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3년 가을, 미국 보스턴의 차가운 바람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를 휘몰아치던 그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이 대학의 수학과 건물 안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세계 수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코엔 교수가 공개 강의를 여는 날이었으니까요. 강의실 앞쪽에는 이미 새까만 칠판 가득 온갖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강의실 뒤쪽 자리까지 모든 자리가 빈틈없이 차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 연구자들과 하버드, 예일, MIT 같은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 중 대부분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들이었고 일부는 이미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교수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얼굴에는 오늘 공개될 문제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도 엿보였습니다. 강단 위에 선 에드워드 코엔 교수는 하버드 수학과에서도 손꼽히는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오랜 연구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위가 느껴졌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여전히 예리했고 수학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코엔 교수는 천천히 칠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무거운 선언을 하듯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문제는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일종의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더 잘 들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든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코엔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인류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도전한 수학자들은 모두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천재들조차 몇 주 만에 손을 들었어요. 교수의 말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긴장감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코엔 교수의 말투에는 도전하는 자에 대한 냉소가 묻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는 시도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교수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수십 년간 고민해도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거든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만이 이 문제의 진정한 어려움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맨 뒤편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견학차 방문한 16세 소년 민준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칠판의 수식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또렷한 눈동자는 마치 그 복잡한 수식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연필 몇 자루만 들려 있었어요. 주변의 대학생들이 최신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준 옆에 앉은 하버드 대학원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 애는 뭐하러 이런 강의에 온 거지? 아마 관광 삼아 온 거 아닐까? 어차피 내용도 이해 못할 텐데. 16살이면 고등학생이잖아. 이런 고급 수학을 알 리가 없지.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동양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저런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겠지 뭐.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칠판에 집중하고 있었고 가끔씩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연필 끝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 같던 수식들이 민준에게는 점점 명확한 패턴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코엔 교수는 새로운 칠판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어요. 교수는 차분하게 수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급수와 함수들이 칠판을 가득 채우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들이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코엔 교수가 완성된 수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일종의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교수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도전한 수학자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천재들조차 몇 주 만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 시도해보고 싶으실 겁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긴장감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코엔 교수의 말투에는 도전하는 자에 대한 냉소가 묻어 있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런 문제는 최소한 박사 학위를 받고 10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은 사람들만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민준을 바라보던 대학원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 동양 꼬마 봐. 뭔가 적고 있네. 설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웃기지도 않아.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중 한 명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애들이 와서 분위기만 망치는 거 아니야? 진지한 학술 모임인데.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견학은 견학답게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지. 민주는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서러웠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더욱 집중해서 칠판의 수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공책에는 점점 더 많은 계산과 아이디어들이 채워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수식들이 민준에게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그 속에서 어떤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엔 교수는 마지막 수식을 칠판에 완성하고 나서 청중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혹시 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학 박사들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문제의 무서운 난이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코엔 교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런 문제는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맨 뒤편에서 작은 손 하나가 조용히 들어올려졌어요. 민준의 손이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고 그 시선의 끝에는 여전히 손을 든 채 침착하게 앉아있는 민준이 있었어요. 뭐지? 저 꼬마가 뭐 하는 거야? 곳곳에서 당황스러운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코엔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눈을 깜빡였어요.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학생, 혹시 질문이 있나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 주변에 앉았던 하버드 대학원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꼬마가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한국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더니 이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건가? 저런 어려운 문제를 16살이 풀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애는 그냥 견학 온 고등학생이에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강의실 앞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그것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미국인 대학원생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의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코엔 교수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여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경우 말이에요. 흥미롭군요. 코엔 교수가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저건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이가 장난치는 걸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진지한 학술 토론을 하러 온 건데요.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인 대학원생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이런 고급 강의에 왜 견학생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저런 꼬마들 때문에 우리 시간만 낭비되는군요. 하지만 코엔 교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도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하고 있었어요. 16세 동양 소년이 세계적인 수학 난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웠거든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 다른 학생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주변 어른들보다 한참 작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강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민준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는 서울에 있는 한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특별히 부유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이셨던 김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가져다 주시면서 민준아, 너는 뭔가 다른 것 같다. 한번 이런 문제들도 풀어보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은 수학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볼 때 민준은 도서관에서 수학책을 읽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복잡한 문제들을 끙끙거리며 풀어내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민준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어요. 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민준의 실력에 놀라워했지만 그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수준이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훨씬 넘어서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 한국과 미국 간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교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민준아, 미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학교들이 많은데. 하지만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아,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라.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겸손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하렴. 그리고 건강하게 다녀와. 라고 당부하셨어요. 미국에 도착한 민준은 정말 많은 것들에 놀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웅장한 건물들, 도서관에 가득한 책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똑똑한 학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자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문화의 차이도 컸어요. 특히 일부 미국 학생들이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불쾌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너희 나라에도 수학이 있어? 동양인들은 다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는 별로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견학 일정에는 없었지만 민준이 특별히 부탁해서 참석 허가를 받은 것이었어요. 코엔 교수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민준은 꼭 한번 그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을 걸어나가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6세 고등학생이 세계적인 수학 난제를 풀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저 애가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즉시 대답했어요. 말도 안 돼. 아무리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무리지. 민준 주변에 앉아있던 하버드 대학원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키득거렸습니다. 쟤 완전히 망신당할 각오는 됐나 보네. 어차피 몇 분 안에 포기하고 울면서 내려올 거야. 동양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존심만 세고 실력은 별로야. 민준이 칠판 앞에 섰을 때 그의 키는 칠판 아래쪽에 겨우 닿을 정도였습니다. 코엔 교수는 약간 미안한 듯 작은 발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준은 정중하게 고마워하며 발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엔 교수의 말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 어린 학생이 몇 분 정도 헤매다가 포기하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이죠. 강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은 칠판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칠판 위의 수식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때 코엔 교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이것은 지난 30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하밀턴 수열의 무한급수 수렴성 문제입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여 민준을 위축시키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1993년 영국의 수학자 제임스 하밀턴이 처음 제기한 이래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심지어 우리 하버드의 최고 수학자들도 모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것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좀 보라고요. 꿈 깨세요, 꼬마야. 이런 걸 보면 동양인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지 알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코엔 교수는 민준의 태도를 보며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젊은 친구,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수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미국인 대학원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아까워요. 저런 동양 꼬마 상대할 시간에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해요. 다른 학생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쟤는 그냥 관광 온 거 아니에요? 민준의 뺨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칠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의 모든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16세 한국 소년의 당당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을 순간 조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코엔 교수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그는 민준이 복잡한 문제를 보고 겁을 먹어서 포기하고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의 눈빛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교수가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또다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꼬마 진짜 시작하네. 몇 분이나 버틸까? 금방 울면서 내려올 거야. 하지만 민주는 그런 소리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먼저 칠판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코엔 교수가 적어놓은 복잡한 수식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거야? 그냥 보고만 있네. 앞자리에 앉은 한 대학원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칠판 위의 수식들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마치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3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강의실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세요. 코엔 교수도 점점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젊은 친구 어떤가요? 좀 어려우시죠?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제 보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강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보인다는 거야? 설마 정말 뭔가 발견한 건 아니겠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민준은 분필을 들고 칠판 오른쪽 빈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수식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코엔 교수가 적어놓은 복잡한 수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이었어요. 잠깐 저게 뭐야? 앞자리에 있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대학원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적기 시작한 수식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민준은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칠판에 적어나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칠판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존의 접근 방식들은 모두 이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코엔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지적한 부분은 정말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흥미롭군요. 계속해보세요. 교수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민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수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칠판에 새로운 공식을 적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접근한다면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방법. 뭔가 다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풀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접근 방식은 정말로 독특했어요. 다른 수학자들이 복잡한 고등 수학 이론들을 동원해서 풀려고 했던 것과 달리 민준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에서 핵심적인 한 가닥을 찾아내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강의실 중간쯤에 앉아있던 예일 대학교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변환 과정. 그것은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방법인데요. 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 교수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서? 코엔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라고 하셨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코엔 교수는 이제 완전히 민준의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온 그였지만 민준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 정말로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속해보세요. 교수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의 눈빛에서는 냉소가 사라지고 진정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칠판으로 넘어가서 더욱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을 끝낸 것처럼 보였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민준이 칠판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존 연구들은 모두 이 변수를 상수로 취급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함수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하버드 대학원생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다른 학생들도 하나 둘씩 민준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급히 노트를 꺼내서 민준의 풀이 과정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정말 수렴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뒤쪽에서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민준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어요. 그는 세 번째 칠판으로 넘어가서 증명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증명 방식은 정말로 놀라웠어요. 기존의 복잡한 방법들과는 달리 민준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차례대로 쌓아 올려가면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려 멋진 건물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두 교수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30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를 고등학생이. 민주는 여전히 차분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때때로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분야에서 한 10세 소년이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정한 천재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경외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협력적 학습이군요. 프랑스에서 온 교수가 관심 있게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민주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을 이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위해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인 소년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민주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만 남았어요. 그가 네 번째 칠판 앞에 서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마지막 수식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칠판 가득 채워진 수식들이 하나의 완벽한 증명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민준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30년간의 수학 난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그 16세 소년의 손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분필이 칠판에 닿는 작은 소리만이 조용한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소리와 함께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 첫 연구 성과를 발표하던 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준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복잡한 적분 기호를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극한을 취하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의실 중간쯤에 앉아있던 예일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로 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감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드디어 마지막 등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깔끔한 숫자 하나를 적어 넣었어요.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민준은 분필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칠판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지금 자신들이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4개의 칠판 가득 채워진 수식들이 하나의 완벽한 증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민준이 적어놓은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교수는 각 단계마다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논리적 오류도 없었고 계산 실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코엔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해결됐다. 그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정말 믿을 수 없어. 곳곳에서 탄성과 감탄사가 들렸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맞는 건가요? 30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코엔 교수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우아하고 명쾌한 해답은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처음에 민준을 조롱했던 하버드 대학원생들이 서로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16세 고등학생이 우리 교수님도 못 푼 문제를? 그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특히 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라고 외쳤던 그 학생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독일에서 온 수학과 교수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의 박수에 맞춰 한 명씩, 두 명씩 박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곧 강의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발판에서 내려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족한 풀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어요. 코엔 교수는 여전히 칠판 앞에서 민준의 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연구 철학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진정한 천재를 만났다는 경외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옆에 있던 조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다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을 뿐이야.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적 재능이 아니야. 진정한 지혜와 겸손함이었어.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온 교수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나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사실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함께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입니다. 한국의 교육이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는군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는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공부한다는 거예요. 혼자 뛰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코엔 교수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준 학생. 교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그것은 학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야말로 갑자기 나서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회라고요? 그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3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민준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이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인상적인 교육 철학이군요.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교 교수가 말했습니다. 개인의 뛰어남보다는 공동체의 성장을 중시하는 거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에요. 항상 배울 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거죠. 오늘도 교수님들과 선배들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룬 후에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민준의 인품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코엔 교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민준 학생, 당신이 오늘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수학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학문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이었어요. 강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한국 교육 만세. 그 목소리에 맞춰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우리도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워야겠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왔거든요. 동시에 자신을 믿고 이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고요. 오늘 조금이나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수학적 업적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아름다운 마음과 훌륭한 교육의 힘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발전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16세 한국 소년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이룬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민준이 강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코엔 교수가 급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 학생, 잠깐만요. 제가 당신과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겸손함이 배어 있었어요. 우선 제 연구실로 가시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엔 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강의실 밖에는 벌써 몇몇 기자들과 다른 대학 관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건물 7층에 있는 코엔 교수의 연구실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을 온통 채운 수학 서적들과 칠판에 적힌 복잡한 수식들이 그의 오랜 연구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코엔 교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학생,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코엔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주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야말로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저희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은 없나요? 물론 아직 고등학생이고 한국에서 해야 할 공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자는 제안이라니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당연하죠.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적 재능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이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교수님 실례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미진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윌슨 처장님. 잘 오셨어요. 코엔 교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마침 민준 학생과 입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윌슨 처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강의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3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고등학생이 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정말 16세가 맞나요? 민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2007년생이에요. 그의 대답에 처장의 눈이 더욱 밝아졌어요. 놀랍습니다. 처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하버드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입학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견학생이었던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 제안을 받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야 할 공부도 많이 남아 있고요. 윌슨 처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고민하고 가족과 상의해서 내려야 하죠. 저희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연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네요. 코엔 교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수학과 건물 앞에는 벌써 여러 방송사의 취재진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식이 퍼진 거죠? 민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정말 빨리 퍼져요. 윌슨 처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놀라운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아마 지금쯤 한국에도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몇몇 한국인 유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하버드에서 16세 한국 학생이 기적을 일으켰다. 30년간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고등학생이 해결 세계가 논란. 한국 교육의 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준의 고등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히 전체 교사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2학년 민준이가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민준의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네요.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민준의 부모님은 갑자기 쏟아지는 축하 전화와 문자 때문에 당황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카페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낸 거 맞아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하버드 대학교 앞에 모인 기자들과 한국 천재 소년 화제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아버지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셨어요.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하버드에서는 민준을 둘러싼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연구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사와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민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관심이 클 줄 몰랐어요.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코엔 교수가 말했어요. 3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16세 학생이 풀었다는 건 수학계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학생이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라니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윌슨 처장이 제안했습니다. 민준 학생, 기자회견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민준은 조금 겁이 났어요. 기자회견이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코엔 교수가 격려했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솔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실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요. 1시간 후 하버드 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민준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어요. 민준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학생, 오늘 하버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다른 나라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민준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단순히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선은 부모님과 상의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야 할 공부도 마무리하고 싶고요. 수학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계속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기자가 물었어요. 민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준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날 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을 키워준 한국과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흘 후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 입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각종 방송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 그리고 민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반인들까지 모두 26세 소년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사랑한다. 우리나라 자랑이야. 한국 교육 최고. 곳곳에서 들리는 환호성이 공항 전체를 달궜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태극기를 들고 서 계셨고 어떤 아저씨는 천재 소년 민준이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계셨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맨 앞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거든요. 여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괜찮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른 아이잖아요. 분명히 잘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민준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 전광판에 보스턴발 대한항공 편 도착이라는 안내가 뜨자 기다리던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졌어요. 민준은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준 학생, 하버드에서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지만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자들이 아니라 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빠. 민준이 짐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구나. 아버지가 민준을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얼굴을 살펴보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살이 빠진 것 같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 상봉 장면을 본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저렇게 유명해져도 부모님께 먼저 달려가는 걸 보니 정말 효자구나. 역시 훌륭한 부모님이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거야.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학생, 하버드에서 받은 입학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준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서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공부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으로 돌아온 소감은 어떤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좋아요.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좋은 경험을 했지만 집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인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공항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의 겸손한 태도와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저런 아이가 우리나라 미래다. 정말 기특한 아이야. 여기저기서 칭찬이 쏟아졌어요. 민준 가족이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는 계속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차 뒤를 따라오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유명해졌구나.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백미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라. 네, 아빠. 알고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오히려 미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동네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민준이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천재가 나오다니. 부모님도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웃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의 예의 바른 태도에 이웃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운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며칠 전에 하던 수학 문제집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좋아하는 수학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버드의 웅장한 건물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자신이 자란 이 작은 방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민준의 미국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준은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무시당했던 일부터 마지막에 박수받았던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시당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동양 꼬마라고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공항에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잘 해냈구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교육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 선생님들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한 교육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좋은 거구나? 네, 정말 좋아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특히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만난 사람들, 앞으로의 공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문 앞에는 민준이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학교 자랑. 정말 대단해.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이 모두 달려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민준은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고마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민준을 맞이해 주셨어요. 민준아,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자랑이구나.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민주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자는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학생이에요. 민준이 말했어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열심히 해요. 그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우리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민준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민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변할 게 뭐가 있어?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는 그냥 민준이야.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함께 공부하자. 그의 말에 친구들이 모두 웃었어요. 정말로 민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같은 민준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깊이에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세계에 도움이 되는 수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말이에요. 민준이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전국의 학교에서는 민준이 효과라고 불리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다시 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우리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복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특히 수학 시간만 되면 잠을 자던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던 2학년 여학생이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준이의 가장 큰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계속 도전했지.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했고. 그날부터 민준의 반에서는 방과 후 자율 수학 스터디가 만들어졌어요. 민준이 직접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수학은 정말 재미있어요. 민준이 칠판 앞에 서서 말했어요.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민준의 설명 방식은 선생님들과도 달랐어요. 복잡한 이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예시부터 들어가며 친구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피자를 나눠 먹을 때를 생각해봐. 8조각을 4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몇 조각씩 먹을 수 있지? 이게 바로 나눗셈의 기본 개념이야.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 민준아, 너 정말 선생님보다 설명을 잘한다. 곧 다른 반 학생들도 민준의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하버드에서 온 입학 제안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까지 모두 민준을 원했어요. 민준아,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가 옆에 앉으시며 물으셨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고. 그때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민준이 부모님, 그리고 민준아. 오늘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교육부에서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응. 민준이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한국형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 그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민준이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야. 김 선생님의 설명에 온 가족이 놀랐어요. 자문이요? 제가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민준이가 하버드에서 보여준 한국식 교육 방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거든. 협력 학습, 본질적 이해 중심 교육, 이런 것들 말이야. 이걸 체계화해서 전국 학교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거지.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지.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민준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정말이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응. 그러면 민준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하버드와도 온라인으로 공동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선생님의 설명에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며칠 후 민준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수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나와서 민준을 맞이해 주셨어요. 민준 학생,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다니. 수학과 학과장 교수님의 인사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오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오후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고급 수학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하버드와 화상 강의로 연결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민준의 눈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럼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준 학생이 앞으로 한국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준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는 지지할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저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워.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 다음 날 학교에서 민준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여러분, 사실 저한테 하버드 입학 제안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와, 하버드라니.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민준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민준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재현이가 말했어요. 민준아, 너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함께 발전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면서 말이야. 민준은 재현이의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맞아,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함께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스터디 시간, 민준은 친구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면서 깨달았어요. 하버드에서 받은 감동과 자극도 소중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 배워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의미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특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풀었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민준아, 처음에는 정말 모르겠더라. 그런데 세영이랑 토론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한 친구가 답했어요. 맞아.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었을 텐데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 세영이도 동조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개인의 뛰어남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것,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민주는 하버드의 코엔 교수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민준, 결정은 했나요? 그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수님과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하버드에 가서 교수님께 직접 배우고 싶어요. 코엔 교수는 의외로 기뻐했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군요. 민준, 당신이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당신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다. 하버드도 좋지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인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민준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어요. 하버드를 포기하고 한국을 택한 천재 소년, 진정한 애국자, 민준이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관심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준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어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특별한 역할을 맡은 젊은 교육자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준이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민준식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범 학교 20곳을 선정했어요. 민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산의 한 중학교였어요. 민준이 도착했을 때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도 민준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기대. 어린 눈빛이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학생이에요. 단지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공부 방법을 나누고 싶어요. 그날 오후 수학 시간, 민준은 3학년 한 반에 들어가서 직접 수업을 해보았어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는 대신 민준은 학생들에게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을 8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의 질문에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8조각으로 나누면 돼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피자 3판을 24명이 나눠 먹으려면? 민준이 계속 질문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3 곱하기 8은 24니까. 그럼 한 명당 한 조각씩? 맞다. 피자 3판을 24조각으로 나누면 되겠네. 정말 잘했어요. 민준이 박수를 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게 바로 나눗셈의 기본 원리예요. 어떤가요? 수학이 어렵지 않죠? 뒤에서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평소에 수학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던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민준 학생,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혼자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게 하는 거고요.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학교에서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학 성적이 전교적으로 평균 15점이나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적보다도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대구의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여기서 좀 더 고급 수학을 다뤘어요. 미적분학 문제를 친구들과 토론으로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민준이 칠판에 복잡한 함수 문제를 적으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주저했지만 민준의 격려에 힘입어 하나 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먼저 분해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럼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네요. 점점 토론이 활발해졌고 민준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칠판에 정리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 풀었다. 민준 오빠, 이렇게 하니까 수학이 재미있어요. 학생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 학생,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수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나요? 교장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수학이 어려웠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시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달에는 민준의 활동이 언론에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민준식 교육법, 전국 확산, 수학 포기자 급감, 민준 효과 계속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교육청에서 민준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 중국의 유명 대학교에서도 강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국제적인 교육자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야 하는데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좋은 제안이 왔어요. 민준 학생의 교육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전국 모든 학교에 배포하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학교의 학생들도 도울 수 있겠네요. 몇 주 후 민준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민준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만의 교육법을 전국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민준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친구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 민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아요. 중요한 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방송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민준의 강의를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으로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어봤어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공부하니까 정말 신나요. 심지어 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기 힘들었는데 민준이 덕분에 웃으면서 공부해요. 민준이가 정말 우리나라 보물 같은 아이네요. 더욱 놀라운 건 성과였어요. 프로그램 시작 석 달 만에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평균 20점 이상 향상되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민준에게 더 기뻤던 건 성적보다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기뻐요. 민준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수학을 즐거워한다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의미 있어요. 그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버드의 코엔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민준, 당신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화상 통화에서 코엔 교수가 말했어요. 저도 직접 가서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그 교수가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오고 싶다고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물론이에요, 교수님. 정말 환영해요. 민준이 기쁘게 답했어요. 일주일 후 코엔 교수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민준과 부모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환영했어요. 민준, 다시 만나니 정말 기뻐요. 코엔 교수가 민준과 악수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교수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민준의 수업을 직접 참관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까지 따라다니며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수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날 코엔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개인의 뛰어남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야말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하버드 교수가 극찬한 한국 교육, 세계가 주목하는 민준식, 교육법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각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 몇 달 전에는 제가 코엔 교수님께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교수님이 저희에게 배우러 오시다니.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한국의 교육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코엔 교수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민준의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준의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 핀란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민준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활동을 우선시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도와야 할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해외 활동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준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 사이에 협력하며 공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명의 학생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의 교육 혁신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민준에게 세계 교육 혁신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공식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이 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진짜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네스코에서 온 공문을 읽으며 물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세계적인 상을 받는다고.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엄마. 민준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을 만한 건지.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 거야. 당연히 받을 만한 상이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어요. 중국 교육부에서 민준의 교육법을 중국 전역에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 일본에서는 아예 민준을 명예교육 고문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민준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민준이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가장 놀라운 건 미국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뉴욕의 유명한 공립학교에서 민준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협력 학습을 정식 교육과정에 도입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30%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민준아, 내 이름이 교육법 이름이 되었네. 친구 재현이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너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야?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재현아, 그건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이름이야. 저는 그냥 전달만 한 거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단순한 입학 제안이 아니라 아예 민준연구소라는 이름의 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민준을 소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화상통화에서 하버드 총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연구소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준 학생. 하버드 총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개발한 교육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용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17세 고등학생에게 세계 최고 대학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활동을 병행하셔도 됩니다. 그날 밤 민준 가족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준아,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고민돼요.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버드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 소중하고. 그때 어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준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의 뿌리는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말이야. 며칠 후 민준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하버드와 한국 사이에 글로벌 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하버드 총장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총장님, 연구소를 미국에만 두지 말고 한국에도 분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 세계 교육 혁신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총장은 민준의 제안에 크게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군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나라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민준 글로벌 교육혁신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세계 최연소 연구소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뉴스가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17세 한국 소년 하버드-서울대 공동 연구소장 취임, 세계 교육사의 새 역사 쓴 민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연구소와 협력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교육법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학교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다니. 후배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준이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 우리 학교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KBS에서는 민준을 위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 하버드를 감동시킨 소년 민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민준이 처음 하버드에서 무시당했던 장면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박수받던 순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국 학생들을 가르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민준의 부모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 아들이 수학을 좋아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로 자라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아버지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늘 말했던 게 있어요.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 꿈을 이뤘네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민준이 직접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단지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뿐이에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을 담아 계속했어요. 중요한 건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최고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겠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전국에서 동시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민준이 자랑스럽다, 해시태그 한국 교육 최고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유엔에서 민준을 교육 친선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 온 것입니다. 전 세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민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민준 학생의 교육법이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민준은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하버드에서 무시당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건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친구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계적인 연구소장이 되고 유엔 친선대사 제안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다짐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자신이 자란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도 함께 말이에요. 2024년 봄 민준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은 민준은 벚꽃이 흩날리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의 그 놀라운 하루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준아, 뭘 그렇게 생각해? 가장 친한 친구 재현이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재현아,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편지가 와. 정말로 민준의 책상 서랍에는 전 세계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한 학생은 민준 오빠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썼고, 브라질의 한 소녀는 당신의 교육법으로 우리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민준아, 교장실로 와봐.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선생님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교장실에 들어간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학교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장관님 옆에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도 함께 계셨습니다. 민준 학생,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교육부 장관님이 따뜻하게 인사하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직접 왔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민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민준 학생, 당신의 교육법이 이제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공식 도입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민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작은 일이라고요? 교육부 장관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 학생이 시작한 교육혁명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사무총장이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했습니다. 매년 3월 15일을 세계 협력 학습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념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세계 협력 학습의 날이요? 네, 맞습니다. 사무총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준 학생이 전 세계에 보여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에요. 앞으로 매년 이날에는 전 세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도우며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민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민준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내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민준아, 처음 미국에 보낼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죠.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그 말을 실천해냈구나.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교육을 배우려고 하잖니. 며칠 후 민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유엔 교육 친선 대사직을 정식으로 수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활동 기반을 한국으로 하고 전 세계 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민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외신 기자들은 민준의 조국 사랑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민준 학생의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모습입니다. CNN 기자가 평가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해 여름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제1회 세계 협력 학습 축제가 개최된 것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민준은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그의 인사에 5만 명의 관중이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1년 반 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관중들이 조용히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성장을 중시하죠. 이런 가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예요. 민준의 말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대한민국, 코리아, 민준. 여러 언어로 된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민준은 세계 각국 학생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민준, 너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구나. 독일에서 온 학생이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진 교육 철학도 정말 멋져. 고마워.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온 거야. 축제 마지막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세계 협력 학습 선언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선언문의 첫 번째 문장은 이랬어요. 우리는 민준과 대한민국이 보여준 협력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한다. 민준은 그 선언문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약속이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가을이 되어 민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전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는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바로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혼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들께 질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관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많은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거예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게 있어요. 제 마음의 고향은 바로 여기, 이 학교이고 이 나라라는 것을요. 졸업식이 끝난 후 민준은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김 선생님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하버드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야. 선생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선생님은 단지 그 재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물을 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을 도우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교육을 전 세계와 나누는 거죠. 그래, 그게 맞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뿌리를 잇지 않는 나무가 가장 크게 자라는 법이야. 몇 달 후 민주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버드-서울대 공동연구소에서는 매주 전 세계 교육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여전히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후배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민준 선배, 정말 감사해요. 후배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배 덕분에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준이 격려하며 답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2025년 봄 민준은 20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엿한 성인이 되어 더욱 큰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민준의 교육법이 공식 도입되었고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민준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봤어요. 하버드에서의 그 하루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한 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저희 학교에 민준 메소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세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재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오랜만이다.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뉴스에서 계속 내 소식 보고 있어. 재현이가 물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여전히 수학 문제 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일상이야. 너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재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 그 민준이야. 두 친구는 한강을 걸으며 옛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고등학교 때 함께 풀었던 수학 문제들, 선생님들 이야기,
그리고 꿈 이야기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꿈이 뭐야? 재현이가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재현아, 나는 계속 학생들을 돕고 싶어.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고. 하지만 가장 큰 꿈은 뭔데? 언젠가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는 거고. 재현이는 민준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어요. 역시 너답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어요. 오늘로 이 이야기도 끝이 나는구나. 하버드에서 무시당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건 가족의 사랑,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울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의 고향인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민준의 교육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교육 만세.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 만세. 이렇게 16세 소년 민준이 하버드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은 전 세계를 바꾸는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육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라는 모욕적인 말로 시작된 민준이의 이야기가 결국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을 당당히 보여준 민준이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교육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였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모두의 발전을 생각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우리의 가치관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민준이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잊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겠죠. 그런 교육이 바로 민준이 같은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 같은 동양 꼬마가 뭘 안다고 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학생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